윤여태 전 저지시티 부시장이 어제 열린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은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2013 희망의 여정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300만 달러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의사 등 한인 3명이 적발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어제 음주운전 체포 기준을 0.05%로 낮추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종일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제2의 도시 저지시티 시의원에 도전하는 윤여태 전 저지시티 부시장이 어제 열린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야 당선이 확정되는 선거법에 따라 윤 후보는 다음 달 결선을 치러야 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개표 결과를 게시판에 붙이자 지켜보던 지지자들의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개표 결과가 3분의 2를 넘길 즈음 윤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선거 사무실은 축제의 한마당이 됩니다. 하지만 환호도 잠시, 최종 득표율이 발표되자 이내 아쉬움의 탄성이 나옵니다. 최종 개표 결과 2,162표 대 1,715표. 4명의 후보 중 무소속의 윤여태 후보가 민주당 소속의 현역 주 하원 의원인 션 코너를 447표 차로 제치고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이 과반수를 넘겨야 당선을 확정짓는 저지시티 선거법에 따라 43%의 득표율을 기록한 윤 후보는 2등을 차지한 현 후보와 다음 달 본선거에서 재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선거법상, 선거 룰상 이 지역은 그 50% 플러스 1보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불행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런오프를 가게 됐는데 그 런오프에서는 동포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 랜드 슬라이드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시의원으로 도전하는 저지시티는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가 24만 7천 명이지만 한인 유권자는 6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30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해온 것을 주민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많이 말씀 전해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한인 유권자는 6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 절대적인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새 시장과 9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어제 저지시티 선거에서는 전 시의원인 스티븐 플라비 새 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시의원은 캔디스 오스본만이 과반수 득표율을 넘겨 확정됐으며 나머지 8명은 다음 달 11일 본선거에서 선출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 암협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암협회 아시안 지부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2013 희망의 여정 기금 모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암협회는 뉴욕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는 2013 희망의 여정이란 주제로 기금 모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희망의 여정은 오는 6월 13일 그랜넥에 있는 레너지 연회장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암협회는 기금 모금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암협회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로 된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은 점차 이 펀드 레이징 갈라가 좀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암협회는 이번 행사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뉴저지에서 최연소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노스베이 스쿨 5학년 조윤영 양의 작품 30점이 전시 판매될 예정이며 캔쿤 럭셔리 리조트 3박 4일 무료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 행사도 진행됩니다. 암협회는 행사를 통해 모금한 기금 일부를 새생명재단에 전달하고 암과 투병하는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암에 대한 교육과 무료 암검진 등에 기금이 쓰여집니다. 암협회는 신분인의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암협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들을 한인 사회에 주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방문수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의료 서비스를 행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메디케어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한인 3명이 적발됐습니다. 통증 치료 한인 의사 66세 이창호 씨와 병원 매니저 미셸 이 씨, 그리고 의료비 청구 담당자 프랜시스 최 씨가 메디케어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플러싱 두 곳, 브루클린 한 곳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뒤 메디케어 당국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물리치료 등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당국에 1,30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 내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당국이 환자 정보를 요구하자 허위 기록을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창호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바 패트 와이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 등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8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총 2억 2,3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를 받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며 이들은 의료 시술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 개혁을 위해 의료 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음주운전 체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느슨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어제 음주운전 체포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05로 낮추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해 안전 강화 대책을 권고안으로 발표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안에 따라 각 주가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음주운전 기준을 0.05%로 강화하면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매년 500에서 8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 약 3분의 1은 음주운전의 피해자고 음주운전 때문에 생기는 사상 피해액은 매년 6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호주와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이미 0.05%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기준 강화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음료기구 등 주류 관련 단체들은 건전한 음주를 범죄로 모는 엉터리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생 한인의 절반가량이 시민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3분의 2 정도가 이민 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3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의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3에서 2012 회계년도 사이 한국에서 이민와 미국인으로 귀화한 한인 이민자 수는 33만 4,67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시민권 취득자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출신 국가별 7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96년으로 27,969명이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1998년 1,305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던 시민권 취득자는 2000년 23,858명으로 2배가량 늘어난 후 2003년까지는 다시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다 200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2007년 중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과 시민권 시험 난이도 상승 등으로 시민권 취득률이 크게 높아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평년 수준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생 한인 이민자 가운데 56%는 시민권자로 조사됐으며 한국 출신 시민권자 가운데 71%는 1990년 이전에 미국에 왔으며 19%는 1990에서 1999년, 10%는 2000년에서 2011년에 도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유치원 교육이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때문에 약 5%에 해당하는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종일 교육이 아닌 지역들의 등록률은 더 저조한데요. 앞으로 주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종일 교육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하원 교육분과위원회는 유치원 종일 교육을 주 저녁에 모든 학군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 13일 승인된 유치원 종일 교육 관련법은 이날 분과위원회를 통과하고 주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될 전담반은 각 지역별로 유치원 조기교육 실태를 파악해 추가로 필요한 교원 인력 확보, 시설 확충 여부, 예산 마련 방안과 재정 자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출범 후 1년 안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뉴저지주 내 605개 학군 가운데 종일 유치원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은 절반가량에 이르며 이외 114개 학군은 반나절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 의원들은 유치원 종일 교육이 실현되면 어린이들은 조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모들도 보육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나절 프로그램을 종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려면 시설 부족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관련 정책 추진이 올해 주지사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자 추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연방의회가 포괄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계속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3일 이민자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자 추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일용자 네트워크,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구조 및 교육기금, 그리고 유나이티드 위 드림 등의 이민자 단체들은 즉각적인 추방 중단 조치를 요구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 조치는